차고에서 늘 꼼지락거리고 드라이버가 미끄러질 때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당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놀면 벽을 두드리는 옆집의 성격 있는 이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70세가 넘은 약간의 활력과 성미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사포에 성냥을 그은 것처럼 확 타오르는 성미 말이죠. 그저 심술궂은 노년, 세월이 쌓이면서 생기는 무해한 기이함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미가 그다지 작지 않다면 어떨까요? 결국 그것이 쾅 닫히는 문이나 날카로운 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조용히 시간을 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노년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차를 마시거나 미소를 지으며 사탕을 나눠주는 현명하고 침착하며 온화한 영혼으로서의 노인을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딱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노화가 항상 순탄한 여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삐걱거리는 관절, 너무 빠르고 시끄럽게 느껴지는 세상, 또는 무시당하는 따끔거림 등 온갖 종류의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좌절감이 조용히 끓어오르지 않고 완전한 분노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괴팍한 노인이라는 고정관념에 웃을 수도 있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인들에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단순한 기분 나쁨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야에 숨어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입니다. 그것은 단지 깃털이 곤두서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로켓처럼 치솟는 혈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장, 그리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일련의 신체적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같은 성미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침묵의 살인자이며 너무나 자주 레이더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더 오래 함께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분노와 노화에 대한 7가지 충격적인 비밀, 숨겨진 진실이 있으며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노인, 그들의 가족, 심지어 그들의 의사까지도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7가지 충격적인 비밀 중 첫 번째는 심장마비와의 연관성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단지 할리우드가 드라마를 고조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영화 속의 진부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격분을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실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현상입니다. 분노가 닥치면 당신의 몸은 공격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여 심혈관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아드레날린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의 핵심 요소인 이 아드레날린의 급증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미 세월에 시달리고 고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과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노화된 심장에게 이 갑작스러운 충격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 폭발 후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유럽 심장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격렬한 감정적 고통을 겪은 후 2시간 이내에 심장마비를 겪을 가능성이 2배로 증가했으며 분노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존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이 5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통계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드레날린 과부하는 동맥 내벽에 있는 지방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크 중 하나가 파열되면 혈전 형성을 유발하여 관상동맥을 막고 심장의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이나 병약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고 겉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반복되면
조용히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분노의 무게에 격렬하게 뛰는 당신의 심장은 배출구가 없는 압력솥이 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폭발적인 순간이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분노가 당신을 사로잡도록 내버려두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몇 초간의 고함 소리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2. 뇌졸중 위험, 경로, 강력하고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인 분노는 당신의 정신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 위험 증가를 포함하여 심각한 신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고조되면 신체에서 일련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여 심혈관계를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는 격렬한 분노로 유발된 고혈압이 뇌의 혈관을 파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열은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마비, 언어장애 또는 심지어 사망과 같은 파괴적이고 종종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생물학적 과정 설명. 분노와 뇌졸중의 연관성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진화론적 메커니즘입니다. 분노를 경험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여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HPA 축을 활성화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혈류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및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높여 신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는 단기 생존 시나리오에서는 유용하지만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강렬하면 잠재적으로 해롭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하면 혈관이 좁아져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고혈압으로 알려진 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뇌의 섬세한 동맥벽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극심한 분노의 순간에 이 압력은 혈관벽을 약화시켜 미세한 파열 또는 완전한 파열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뇌에서 혈관은 빽빽한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파열은 뇌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몇 분 안에 세포를 죽이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출혈, 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적인 분노는 염증과 동맥 내 지방 플라크 축적을 촉진하여 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죽상 동맥 경화증은 동맥을 더욱 좁히고 막힘이나 파열 가능성을 높입니다. 단 한 번의 폭발적인 분노 에피소드에서도 혈압 상승과 약해진 혈관의 조합은 시스템을 파괴 지점 이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부종,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 또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분노에 의해 과도하게 유발되면 양날의 검이 됩니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극단적인 경우 생존의 필수적인 혈관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노를 관리하는 것은 단지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체 건강, 특히 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를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면역체계 붕괴. 만성적인 분노는 특히 노인들의 면역체계에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감염과 질병에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분노가 코르티솔 및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하기 때문이며 이는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는 단기적으로 유용하지만 장기간 상승하면 해롭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백혈구 및 항체와 같이 병원체와 싸우는 데 필수적인 주요 성분을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능력을 억제하여 면역체계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립니다. 노화로 인해 면역체계가 이미 자연적으로 약화된 노인들, 면역노화라고 알려진 현상에게 이러한 억제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분노를 겪는 노인들은 면역 반응 감소로 인해 더 오래 지속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성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폐렴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나 요로 감염과 같은 경미한 질환조차 더 자주 발생하고 떨쳐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염 외에도 지속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염증은 노인들에게 흔한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신체의 방어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분노의 부담은 면역체계 갑옷의 느린 노출처럼 작용하여 노인들을 신체가 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노출시킵니다. 4. 인지기능 저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관계에 부담을 주거나 당신의 하루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에 심오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빈번하고 격렬한 분노는 기억력, 집중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만성적인 감정 상태는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배후의 메커니즘은 분노가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방식에 있으며 이는 반복될 때 뇌의 섬세한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능하고 효과적으로 재생하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코르티솔 연관성, 기억력 손실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역할. 이 과정의 핵심에는 종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분노를 경험하면 신체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 시작되어 부신에서 혈류로 코르티솔을 방출하도록 촉진합니다. 소량의 코르티솔은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분노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며 이 만성적인 노출은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주요 표적 중 하나는 뇌의 해마라는 해마 모양의 구조로 기억센터 역할을 합니다.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은 새로운 뉴런을 형성하고 기존 뉴런을 유지하는 능력, 신경 가소성이라고 알려진 과정을 방해하여 해마를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축은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인코딩하는 능력도 저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를 눈에 띄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코르티솔 유발 손상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및 타우 단백질 엉킴과 같은 단백질 축적을 가속화할 수도 있으며 만성적인 분노와 치매 위험을 더욱 연관시킵니다. 본질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인해 뇌가 코르티솔에 더 많이 절여질수록 장기적인 악화에 더 취약해집니다. 5. 낙상 위험. 분노는 정신과 신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이며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사로잡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손상된 정신 상태는 방을 서두르거나 복도를 뛰어가는 등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시간을 갖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변화로 인해 신체 조정 능력과 반응 시간이 이미 감소했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수선한 바닥, 고르지 않은 표면 또는 잘못 놓인 물건을 간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일상 환경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분노는 신체적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분노 폭발과 함께 오는 아드레날린의 갑작스러운 급증은 심박수를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경계심을 높이지만 현기증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의 기능 저하, 근육 약화 또는 저혈압 조절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균형 시스템이 이미 깨지기 쉬울 수 있는 노인들에게 이 아드레날린 분출은 불안정감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적 흥분과 신체적 방향 감각 상실의 조합은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즉, 순간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능력이 떨어지는 몸에 주의가 산만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러그, 발판 또는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작은 실수조차 골절, 머리 외상 또는 상당한 독립성 상실과 같은 심각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높아진 낙상 위험은 특히 신체 안전 유지의 위험이 더 큰 노년기에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차분한 상태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간단한 장애물도 분노가 주의와 조정 능력을 압도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를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사회적 고립. 누군가가 끊임없이 화를 내면 그들의 관계에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파트너는 적대감에 공격받거나 오해받거나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둘 수 있으며 화를 내는 개인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러한 철수는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는 친구, 조용해지는 파트너, 또는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형제자매처럼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회적 고립이며 이는 의미 있는 연결이 약화되고 그 사람은 지지적인 관계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남겨지는 상태입니다. 이 고립은 단지 기분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감정적 및 신체적 결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규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으면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연결, 인정 및 공유된 경험을 통해 번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짙은 안개처럼 내려앉고 종종 우울증이 동반됩니다. 정서적 지원 부족은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분노는 고립으로 이어지고 고립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우울증을 부추기고 이 모든 것이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건강에 미치는 외로움의 영향, 자세한 설명. 외로움은 단지 감정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및 신체적 안녕 모두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신체의 스트레스 요인처럼 작용하여 일련의 생물학적 및 심리적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건강 악화. 외로움은 정신건강장애, 특히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누군가가 단절감을 느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아무에게도 가치가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몰두하여 우울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더 높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조절을 손상시키고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외로움은 사회적 유대감의 부재로 인해 사람들이 절망감과 갇힌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살 충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2. 면역체계 약화. 신체는 외로움을 단순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과정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감염과 같은 단기적인 위협과 싸우는 데 유용하지만 장기간의 염증은 건강한 조직을 손상시키고 면역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연구 결과는 외로운 사람들이 면역체계가 손상되어 감기, 감염에 더 취약하고 상처 치유가 더 느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심혈관 부담. 외로움은 문자 그대로 심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앞서 언급한 코르티솔 수치 상승은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고혈압, 죽상 동맥경화증, 동맥경화 및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획기적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장질환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 수면장애. 외로운 사람들은 종종 수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부족, 안전하고 연결된 느낌의 부족은 뇌를 지나치게 경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휴식 중에도 위험을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수면 단편화, 불면증 또는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적 명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애는 면역력 약화 및 기분 불안정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들을 악화시킵니다. 5. 인지기능 저하. 사회적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고통을 받습니다. 외로움은 특히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여 알츠하이머병 및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대화, 타인과의 문제 해결 또는 정서적 참여가 없으면 신경 경로가 약화됩니다. 마치 상호작용이 부족한 뇌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6. 건강에 해로운 대처 행동.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외로운 사람들은 과식, 흡연, 과도한 음주 또는 앉아있는 생활 방식과 같은 파괴적인 습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건강에 해를 끼쳐 비만, 간 손상 또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 기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대처 메커니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거나 연결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7. 수명 단축.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 위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연구의 메타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최대 26에서 3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를 마모시키는 알로스타시스 부하라고 불리는 누적된 마모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요점으로 돌아가서 끊임없는 분노는 사람들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울증이 가장 눈에 띄는 결과일 수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심장, 뇌, 면역체계 모두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분노를 해결하고 관계를 재건하고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이 사회적 유대감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를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수명 단축.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의 누적된 영향은 노인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골마 터지면 감정적인 안녕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마모시키는 일련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인 분노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혈관계를 압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심장병, 뇌졸중 및 기타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체적 피해 외에도 지속적인 분노는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켜 노인들의 회복력과 활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단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 반응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노인들은 이러한 건강 위험을 완화하여 장수를 촉진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의 요점을 요약하자면 분노는 조용한 선동자이자 노화 관련 쇠퇴의 촉진제 역할을 하여 신체 건강을 해치고 관계에 부담을 주며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분노 조절을 우선시함으로써 노인들은 이 악순환을 끊고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신체와 정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노화의 초석입니다. 해결책과 실용적인 팁. 다행히 노인들이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전략이 있습니다. 각 전략은 감정적 및 신체적 건강 모두에 고유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노인들이 자신의 감정적 풍경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음챙김 및 명상. 분노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마음챙김 및 명상 수련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과 평온함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어 고조되는 좌절감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4초 동안 깊이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참은 다음 6초 동안 내쉬는 것과 같은 간단한 호흡 운동은 심박수를 빠르게 낮추고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켜 유발 사건과 분노 폭발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듭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수련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집의 조용한 구석에서부터 공원 벤치까지 어디에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 즉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뇌의 자연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능력 덕분에 분노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노인들에게 운동은 격렬한 운동을 의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기, 수영 또는 의자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활동조차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30분 동안 산책하는 것은 억눌린 에너지를 태울 뿐만 아니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풍경 변화를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신체를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성취감을 키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균형 잡힌 감정 상태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연결.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가족, 친구 또는 지역 사회단체와 강력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분노에 대한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노인들에게 고립은 짜증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연결은 필수적인 생명선입니다. 손주와의 주간 전화통화, 친구와의 커피 데이트 또는 지역 클럽 참여 등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서적 지원, 소속감 및 좌절감을 처리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합니다. 웃음이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고독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노인들에게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전문적인 도움, 때로는 분노가 표면적인 짜증보다 더 깊숙이 뿌리내려 과거 경험이나 풀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복잡한 감정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특히 인지행동치료, CBT와 같은 치료법을 통해 노인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BT는 모든 것이 항상 잘못된다 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식별하고 나는 이것을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다 와 같은 더 건설적인 사고 패턴으로 대체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숙련된 치료사는 노인의 특정 유발 요인과 상황에 맞게 세션을 조정하여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화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즉각적인 감정 폭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서적 회복력을 구축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수면, 감정 조절은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 말이죠.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같은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지원하여 분노를 부추길 수 있는 기분 변화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정서적 안녕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밤에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은 짜증을 내지 않고 스트레스 요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증폭시키고 판단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독서나 부드러운 음악 감상과 같은 편안한 취침 시간 루틴을 확립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미 및 활동, 취미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에너지와 감정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잠재적인 좌절감을 창의성이나 목적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또는 자원봉사 등 이러한 활동은 분노를 몰아낼 수 있는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허브 정원을 가꾸는 것은 손과 마음을 바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바질 한 줄기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노인의 관심사나 과거의 열정과 일치하는 활동은 기쁨을 되살려 짜증으로부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감정적 균형을 향한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노가 미치는 충격적인 현실부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까지 말이죠. 우리는 분노와 심장 건강, 뇌 기능, 심지어 전반적인 수면 간의 연관성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실천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번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